네, 폭염 속에 건강을 지키는 기본은 탈수를 겪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 열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 발생을 막기 위한 것도 이유겠지만 돌연사 위험이 있는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도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네, 폭염 속에서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김지수 보건 담당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심근경색이 보통 이제 강추위에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폭염 속에서도 위험이 크네요. 네, 이제 폭염 속 심근경색 위험이 겨울보다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심근경색은 심장 혈관이 막혀서 심장으로 가야 하는 산소와 영양이 부족해서 심장 근육이 죽게 되는 걸 말합니다. 폭염 속에서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큰 이유로는 우선 탈수로 인한 혈전증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이제 체내 수분이 감소하면서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그러면 혈관 안에 혈액이 피떡이라고 해서 혈전이 생기게 되는데요. 예. 이 혈전이 이제 심장 혈관에 막게 되면 이제 심근경색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혈전증의 그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은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면 더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탈수를 겪으면 안 된다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전문가의 설명을 담아왔습니다. 가톨릭 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김명곤 교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폭염이 지속될 때는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그럼으로써 탈수가 되고 또한 맥박도 빨라지게 돼서 심장에 부담이 증가되거든요. 그럼 일반인도 그렇지만 특히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심혈관 위험자가 있는 환자들은 피가 쉽게 굳어지고 그러면서 뇌혈관을 막게 되면 뇌졸중 또한 심장 혈관을 막게 되면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되기도 되고 네, 탈수가 심근경색을 부른다는 게 좀 생소한 일인 것 같은데 또 다른 이유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두 가지 이유를 들겠는데 하나는 이제 탈수로 인한 혈전증이고요. 또 예. 하나는 이제 심장 과부하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과부하라는 말은 원래 좀 과로 상태를 뜻하는데 심장이 말 그대로 과로 상태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 폭염으로 체온이 올라가면 우리 몸은 이제 팔과 다리 쪽으로 흐르는 혈관을 말초 혈관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서 땀을 이제 배출하게 합니다. 근데 이 혈관이 넓어지면 당연히 혈액이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네네. 그래서 혈액 공급을 많이 하려면 심장이 박동수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체온이 올라간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 혈관 속에 산소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려면 심장이 펌프질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 심장이 과로하게 된다는 것은 펌프질도 많이 해야 되고 심장 박동수가 늘어나야 되고 예.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폭염에 노출됐을 때니까 이 폭염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탈수를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람들이 또 있는데요. 그 만성질환자 외에도 기존의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텐트 시술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죠. 예. 우리가 심근경색 갑자기 발생하면 심장 혈관에 막힌 거를 뚫어줘야 되는데요. 볼펜을 보면 작은 스프링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스프링 같은 것을 혈관 안에 집어넣어서 이제 막혀있는 혈관을 넓혀줘서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이런 스텐트 시술하신 분들이 많은데 스텐트 시술을 한 부위에 우리가 이제 폭염에 너무 노출이 되고 탈수를 겪게 되면 혈전증이 발생을 해서 또 다른 심근경색을 부른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명곤 교수의 말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스텐트 시술을 받으신 분은 특히 혈전증이 쉽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 섭취와 수분 보충을 잘하고 한낮의 운동을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여러 가지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전에 없던 흉통이라든지 호흡곤란, 가슴 답답한 증상이 있을 때는 빨리 의료진을 찾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명곤 교수님 말씀은 스텐트 시술을 받은 사람은 특히나 뭐 수분 섭취 같은 걸 좀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이 가슴 통증,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이 있을 때 응급실을 빨리 찾아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제가 예. 그리고 취재차 여러 병원들을 다니다 보면 응급실에 정말 급성 심근경색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고 또 아까 그 김명곤 교수도 인터뷰 도중에도 환자가 발생을 해서 잠시 시술을 하러 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많군요. 많이 발생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또 하나의 증상이 이 가슴 속의 답답함이나 어떤 쩌릿쩌릿한 그런 통증이 30분 이상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 같으면 체기, 약간 체한 것 같은데 며칠 동안 약을 먹어도 듣지 않아서 응급실을 방문하는데 이 경우도 매우 정말 중요한 심근경색의 주요 증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김명곤 교수의 설명을 담아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빨리 시술하는 게 중요하게 되겠는데 증상이 발현되고 나서 2시간 이내에 도착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되게 심장 기능이 회복되게 되고 또한 서너 시간, 길게는 대여섯 시간 지나도 회복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12시간 지나게 되면은 이미 손상되기 때문에 치료를 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네, 말씀하신 걸 좀 정리해 보자면 증상이 발현되고 좀 빨리 도착하면 네. 빨리 회복이 가능한 만큼 최대한 좀 빨리 응급실을 찾아야겠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골든 타임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뭐 뇌졸중은 3시간 안에 도착을 해서 시술을 해야 되고 뭐 심근경색도 보통 2-3시간이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게 뭐 2-3시간 안에 시술을 해야 된다 이거보다는 정말 1분 1초가 그 사람의 어떤 치료 경과를 달리하기 때문에 이상 증세가 폭염 속에서 평소에 나지 않았던 이상 증세가 30분 이상 발생을 한다면 빨리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기온이 35도 이상이 5일 이상 지속됐을 때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12% 정도 증가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고요. 관련된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다시 강조를 하자면 일반인을 비롯해서 모든 뭐 심혈관 질환에 취약한 분들, 만성 질환자분들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지만 자제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일을 한다던가 반드시 조금씩 휴식을 취해야 되고요. 갈증이 나지 않아도 반드시 충분한 물 섭취를 해야 되고 이상 증세가 30분 이상 발생을 한다면 폭염 속에서 발생을 한다면 응급실에 빨리 찾아야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통을 항상 갖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물통을. 만성 질환이 있으면 아무래도 건강 수칙 더 잘 지키셔야겠습니다. 네, 김지수 보건 담당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